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클라우드 서버의 이중화라는 표현 있고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고가용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멀티에이지나 DR 같은 표현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개념들을 한번 짚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서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서버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안정성이라는 측면이에요. 안정성. 근데 왜 그러면 서버가 안정성이 필요하냐? 어, 그 이유는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컴퓨팅 자원을 써서 서버에서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사용자가 많아진다든지 트래픽이 높아졌을 때 이 한 대의 서버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화라는 것을 합니다. 이중화. 이중화라는 표현은 간단히 말하면 서버를 두 대를 쓴다는 얘기인데 두 대 이상이 되면 다 이중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중화는 결국 한 대의 서버가 안 됐을 때 다른 서버에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그러려면 여기 앞단에 기존 같으면 이제 스위치라고 부르는 거, 지금 클라우드 경우는 로드 밸런서라고 하죠. 자, ELB 같은 개념인데요. 로드 밸런서라는 거는 이렇게 트래픽이 들어온 것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게 해서 분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분산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래픽을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주다가 이 한 대가 장애가 났을 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더 보내주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중화를 해놓는 개념. 그래야 서버가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측면, 그것을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가용성은 가용성 자체라는 것은 가용성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고 고가용성은 그 유지가 계속되게 한다라는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멀티에이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멀티에이지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failover예요. failover. failover. failover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failover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한 대의 서버가 장애가 났는데 이 서버에서 할 일이 이 서버로 바로 수행되게끔 해주는 그 상황이 failover입니다. fail이 남는데 뭐 넘겨준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failover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fail이 난 상황에서 그게 영속성 있게 다른 시스템에서 받아서 실행이 됐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DB가 이렇게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이제 와스 뒷단에 있죠. 뒷단에 있죠. 예. 그래서 DB 한 대가 있는 구조랑 또 하나는 이제 다른 DB가 또 있는 경우에 이 DB가 뭐 장애가 날 수 있어요. 시스템은 언제든 장애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클라우드의 어떤 기본 베이스예요. 자, 그러면 요게 장애가 났는데 이 서버는 계속 DB도 서버니까 DB 서버는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DB는 원래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상황에서 요 와스를 이렇게 받아주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이중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페일오버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멀티 에이지라는 말은 에이지가 available zone이에요. 제 발음은 자 존이라는 말은 클라우드로 치면 이제 상당히 떨어진 곳 뭐 이게 정확한 거리 개념보다는 뭐 한 50km라고 하는데 한쪽에 장애가 나도 다른 쪽에서 장애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gion과 zone은 좀 달라요. region은 그 상위 개념입니다. region. 그러니까 region은 지역이고
뭐 일본, 뭐 한국, 뭐 싱가폴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이게 정확한 위치는 공개되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사유로. 뭐 근데 대략은 뭐 알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죠. 그랬을 때 멀티 에이지는 이 존에 하나의 DB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존에 하나의 DB가 있을 때 방금 같은 상황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멀티 에이지 개념이고 또 멀티 에이지는 페일오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멀티 에이지 개념은 서버들을 이쪽에 다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중화를 할 때도 멀티 에이지 그러니까 존이 다른 존에 존재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대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존이 뭐 꼭 제만이 아니라 그 일종의 IDC 센터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IDC 센터가 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뭐 화재도 있고 뭐 그 네트워크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에 조금 더 대처 가능하게끔 구성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멀티에이지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페일오버 개념을 키워드로 좀 잡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장애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가용성이라는 측면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DR을 얘기할 때 요거는 고가용성이라는 키워드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disaster recovery예요.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개념입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복구는 재해가 난 곳을 아시죠? 전쟁이 난 것도 아시고 그럼 복구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을 해요. 멀티에이지는 시간 개념이 물론 있어요. 그 절체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관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이 장애 인지 시간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좀 어려운 말로 콜드 상태면 얘를 이제 뭐 일종의 부팅도 해야 되고 다시 이제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소요는 해요. 하지만 고가용성 측면이고 뭐 1, 2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뭐 길게는 뭐 5분, 10분 정도 걸리더라도 어쨌든 서비스가 계속되게 하기 위함인데 DR은 서비스가 계속되는 차원이 영속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이 서비스를 복구하는 차원이 더 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백업에 가깝죠. 백업과 비유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냐? DR은 reason을 바꿔요. 그러니까 멀티 에이지는 존을 달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리즌에서 존을 A 존, B 존에서 두고 인스턴스도 그렇게 두고 DB도 그렇게 둬서 약간 이중화에 가깝고 또 하나는 서비스의 영속성이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자, DR은 리즌을 다른 데 두는 거죠. 그러니까 백업을 멀리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서비스인데 미국에 둔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둘 때도 백업이기 때문에 약간 아카이빙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 DB도 스냅샷을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그 소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도 약간 소스 레벨로 백업을 해둔다든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바이너리로도 할 수 있죠.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백업해둘 수 있죠. 자, 물론 소스는 뭐 깃허브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긴급하게 배포를 할 때 뭐 요즘은 CI/CD가 다 돼 있다고 치더라도 뭔가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백업을 할 필요도 있죠.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이쪽 다른 리즌에 일종의 콜드 상태 콜드 상태라는 거는 아카이빙 이것도 어렵죠. 그냥 저장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둔다.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면 노트북 들고 다니는데 내가 집에 PC가 있으면 PC에 좀 파일을 보관해 둘 수 있잖아요. 아니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백업해 둘 수 있죠.
그래,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내 노트북이 완전히 어느 순간 망가졌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RTO, RPO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약간 시험 준비한 느낌이네. 자, failover라는 걸 멀티에이지에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DR에서는 이제 RTO와 RPO 개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recovery time objective, recovery point objective, point 발음 괜찮았나요? 자, 포인트는 지점, time은 시간. 무슨 얘기냐? 리커버리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자, 리커버리 하는 지점이 어딥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구라는 개념이잖아요. RTO는 4시간 정도 줘요. 통상. 자, RPO는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 뭐, 최대 1일도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증분 백업 같은 거를 아주 소중한 시스템들, 금융 관련된 거는 뭐, 다 백업 된다고 봐야 되고, 뭐, 그거는 뭐, RPO가 거의 뭐, 수분 정도? 수분? 아니면 뭐, 수초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4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백업 주기를 그렇게 받으면. 어쨌든 백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냐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 있냐에 따라서 비용을 더 들여서 아주 실시간으로 백업을 해놓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 리즌 밖에다가 DB를 백업을 하는 거는 뭐 준실시간성으로 백업을 계속 받아둘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절대 잃지 않아야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개념상으로는 RPO는 복구하는 지점.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백업한 데까지는 복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워드를 막 치고 있었어. 워드를 막 치고 있는데 저장을 안 누르고 계속했어. 요즘 이제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데 옛날 또 라떼 얘기를 하면 한글 같은 거 밤새 레포트를 다 썼는데 저장을 안 했어. 이런 경우 정말 날렸어요. 그때 당시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자동 백업도 없었고 거의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저장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됐다. 다 날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밤중에 무심결에 한번 컨트롤 S를 눌러 저장을 했다. 그럼 그때가 RPO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만 어쨌든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RTO는 이걸 다시 복구해야 돼. 밤새고 했던 시간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데 몇 시간 걸려. 물론 밤샌 시간보단 줄어들 수 있어요. 왜? 이제 다급해졌으니까. 뭐 그런 개념 포함해서 복구하는 시간이 얼마냐 이건데 사실 오브젝티브가 맞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맞지 이걸 딱 4시간 만에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목표 시간이다. 그래서 DR은 재복구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약간 백업 같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스 또는 DB 어플리케이션들을 한쪽에 다시 살릴 수 있게 다시 복구할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개념이 D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O, RPO 개념까지 좀 이해하시면 클라우드 상황 물론 이게 클라우드 아니라 옛날 서버들 온프라미스 개념에서도 이중화도 있었고 DR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물론 멀티에이지는 조금 클라우드에서 나온 신박한 개념인데 클라우드를 이해하시고 또 이러한 서버를 이해하실 때 조금은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멀티에이지, DR 그리고 이중화, 고가용성 그리고 DR, 재복구 이런 식의 개념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제가 또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